자, 네모의 꿈 한 번 더 들어볼까요? BAP의 이지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탄탄대로 TV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경 사장님 오늘 배경이 바뀌었네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앞쪽에 계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네, 듣고 있고요. 리치랜드의 김정희 사장님이 저한테는 지금 1등이에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테디의 민경희 사장님도 앞에 이제 계시고요. 메가스타 이선미 사장님도 앞에 이제 계세요. 마더 김유나 사장님 늘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리치랜드의 김한전 사장님 온통 블랙입니다. 머리도 마스크도 잠바도 의자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 네모의 꿈을 저희가 요즘 배웠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인가 우리 어떤 사장님께서 굿팸 중에 댓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네모의 꿈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네모라는 걸.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굿팸에 참여해주신 우리 500분의 사장님들은 스스로가 네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아, 내가 네모였구나 라는 거를 아는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린 모두 네모예요. 멋진 네모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이래요. 여러분들의 네모도 가득해지는 그런 2021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SNS 특집입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59분이고요. 제품으로 리드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으로 리드하라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해주신 이혜미 사장님, 그리고 또 송은채 사장님, 박지훈 그룹장님, 많은 분들이 우리 굿팸의 제품으로 리드하라를 위해서 애써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제품으로 리드하라로 가보겠습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누리니 여러분. 저는 새롭게 누리니즈 교사가 된 송은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 번 먹으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가성비 값 탑5 파워넥스를 아주 쪽집게처럼 강의해 드리려고 해요. 제품 특징은 물론이고요. 셀링 포인트까지 제가 콕콕콕콕 다 짚어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겠죠? 네. 선생님이 예쁘다는 댓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시간은 리버 포뮬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 리버 포뮬러 제품 보시면 밑에 밀크시슬이라고 써있는 거 아셨어요? 이건 엉겅퀴라는 식물을 영어로 밀크시슬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엉겅퀴에는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성분인 실리마린이 있는데요. 이 실리마린 성분은 간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제가 막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맡고 있어요.
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간 손상이 70%가 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불편하다 이걸 느꼈을 때는 이미 간의 상태가 그냥 맛이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간을 아끼고 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편하고 효과가 좋은 거 맞아요. 이 실리마린을 매일 먹는 건데요. 그 중에 누가 이 실리마린을 특히나 먹어야 하는가 이걸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간이 있는 사람. 지방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술을 많이 그리고 또 자주 먹는 사람이 그런 갖고 있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만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리마린은 이 지방간 자체를 줄여주거든요. 지방간이 위험한 건 지방간이 간경화를 일으켜요. 간경화가 뭐냐면 간이 좀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간암 바로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실리마린은 간경화가 일어난 이런 간을 야들야들하고 좀 부들부들 그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혜미처럼 술을 너무 좋아한다, 술을 먹어야만 한다 하신다면 주저없이 리버 포뮬러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 요즘 좀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아니면 당이 너무 땡겨, 단 거 너무 좋아해 이런 분들이라면 또 뭘 드셔야 한다? 맞아요, 리버 포뮬러 꼭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약을 먹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보면요, 점점 드시는 약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주변 좀 보면 저도 한 움큼씩 거의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3대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은 현대인들은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 가방에 한두 가지 정도 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 독한 화학약품을 우리 몸에 매번 그거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너무 끔찍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부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간한테 조금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버 포뮬러.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리버 포뮬러가 그 해독 작용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에 취약하신 분들. 간염 환자들은 뭐 항상 간의 상태가 언제든지 간경화로 바뀔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간염 환자들만 좀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언제나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뭐 환경,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독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은 매일 피곤해요. 이런 것들 해독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간의 취약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요즘 좀 피곤하다, 자꾸 막 축축 처져, 막 나가기도 싫어, 속이 막 쓰려, 뒷목이 막 뻐근해, 뭐 드셔야겠어요? 리버 포뮬러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이 정말 건강하고 깨끗해지실 겁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산뜻하게 여러분 리버 포뮬러 조금씩 드시고 출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내일은 또 다른 제품으로 제가 재미있게 공부시켜 드릴게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어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깨어있는 굿모닝 랑연 FM. 전국 전 세계에 계신 랑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랑연 FM 최혜원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굿모닝 랑연 FM 주요 뉴스입니다. 비대면 온택트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진화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번 주는 SNS 특집 온라인 건물주 되기입니다. 모든 레그를 SNS로 찾고 끊임없는 명단 확장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계시는 밀레니얼 리더분을 모시고 퍼스널 브랜딩의 A부터 Z까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랑연 라인의 핵심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잠시 후 앵커 브리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통 주파수 3051MHz, 여기는 굿모닝 랑연 FM, 저는 최혜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대리점이 물건을 딱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몰 인플루언서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각자 링크를 걸어서 막 팝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 냉장고를 팔았어. 그럼 어때요? 그 링크를 타러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류창고에서 제품은 고객한테 가고 그 링크를 따라온 나에게 수익이 입금되죠. 너무 웃기죠?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간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디지털로 무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거든요. 웬일이야, 딱이네. 와우, 그러네요. 개인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 뉴스킨 스타일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일반 모든 제품에 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가는 인디펜던트 워커시네요. 축하합니다. 일단. 네, 사장님들 이 영상 다 기억나시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특별히 오프닝에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오늘 한 주는 제가 SNS 특집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지금 내가 SNS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도 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분들이 이번 주 많이 배우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찾아뵙는 DJ 최애입니다. 최애는 저의 인스타 닉네임이고요. 이제는 저의 본명만큼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 제 2의 이름이 됐어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소리 나오고 있죠? 9개월 전에 40대인 제가 인스타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편견을 좀 버리고 제가 SNS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내림 받듯이 떠오른 저의 닉네임이에요. 저는 이 새로운 명함으로 요즘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네, 저 인스타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래요.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제품 혹은 지식을 온라인에서 매력적으로 제공하고 그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오프라인으로 40년 가까이 좋은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온 우리 뉴스키너도 이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무장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리부트해야 합니다. SNS를 통한 사업 전개가 흥미롭고 또 엄두가 나고 즐길 수 있고 자신 있어지는 SNS 특집 온라인 건물주 되기 사장님들의 랜선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이기 때문에 먼저 메인 게스트 분을 모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코너 속에서 또 다른 스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의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미행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청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 뉴스키너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밀착 취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매력적인 나를 만들고 무수한 팬층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이래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배우고 적용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뉴스킨하는 뉴스키너잖아요. 우리 뉴스키너로서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의 취재원은 뉴스킨을 하기 전에 퍼스널 브랜딩을 직접 비용을 들여 배우시고 배운 것을 토대로 사업에 바로 적용을 하신 분이세요.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으로 모든 레그를 SNS로 찾고 무한 확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밝음이 강희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그룹의 밝음이 강혜선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최한별, 안진현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전지현, 박지훈 그룹장님이십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9팸에 오늘 처음 나오시는 건 아니시고 라이징 스타로 한번 나오신 걸로 기억해요. 사장님 맞나요? 네, 맞아요. 라이징 스타로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특집으로 오게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우리 밝음 사장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마케팅 공부를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백을 들여서 이미 배우신 분이에요. 직장인 때. 근데 직장인 시절에 그걸 배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셨다가 스토리 끝에 결국 뉴스킨을 만나게 돼서 그때 내가 배웠던 그 퍼스널 브랜딩을 날개를 펼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그때 퍼스널 브랜딩을 배운 건 뉴스킨을 만나게 될 어떤 운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배우신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저희 그룹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SNS를 하고 계십니다. 살짝 하고 계시던 열심히 하고 계시던 하고 계시고 저도 "SNS 하고 있어. 나 인스타 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SNS를 공부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SNS로 뉴스킨 사업을 한다.'라는 게 무언지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SNS로 뉴스킨을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첫 질문부터 가장 핵심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죄송해요. 제가 생각하는 SNS로 유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온라인 매장을 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이기 때문에 SNS는 곧 온라인 매장이라는 이런 인지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장을 차리면 이 매장을 꾸미고 이 매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뿌리는 게 사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NS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매장을 브랜딩해서 매력적인 나만의 온라인 매장을 만들고 나의 매장에 찾아올 팔로워들에게 전단지 DM도 보내보고요. 소통하고 이것이 모든 총집합이 SNS로 유스킨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해 드렸어요, 회장님들. 보이시나요? 뉴스키너로서 SNS를 한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 일단 이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온라인 매장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매장은 어설픈데 내가 매장 홍보, 즉 소통과 DM만 하고 있다. 그것도 SNS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박금 사장님? 네, 맞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고 있어야 SNS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손님이 오지 않은 그냥 나의 일기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놀다만 가는 놀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SNS는 온라인 매장을 차리고 DM 소통을 하는 것까지가 유스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인스타 계정이나 여러분들의 SNS가 일기장이 되면 안 되고 놀다 가는 놀이터가 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안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의 제품과 사업에 관심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박음 사장님, 이 매력적인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게 브랜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어때요? 예쁜 카페에 가고 싶잖아요. 또 우연히 예쁜 공간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사진도 찍고 싶고 관심이 없던 물건을 막 사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SNS를 할 때 내가 좀 더 궁금해지고 내 피드에 좀 놀러 오고 싶고 팔로우하고 싶고 내가 쓴 제품을 같이 쓰고 싶게 하는 것. 이게 브랜딩이거든요. 그럼 브랜딩 어떻게 하냐 이건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토리텔러가 되시면 됩니다. 브랜드라는 건 잠시만요. 네. 네네. 자,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 계속 보고 싶어지는 피드가 되는 거죠. 인스타로 치면. 이 사람 피드를 내가 지금 또 보고 있네. 또 보고 싶네. 나도 모르게 라이크를 누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게 브랜딩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막 하셨어요. 스토리. 자, 네. 그럼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실까요?
네,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 브랜드라는 건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가 팔리는 이야기거리가 되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유스킨이라는 저희 브랜드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을 넣지 않은 화장품은 없을까 하는 고민과 이야기로 시작된 브랜드잖아요. 이해를 쉽게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20대였어요. 근데 초반에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려서 피부가 다 망가지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최현배 사장님께서 빼독을 소개시켜주셨고 빼독을 하다 보니까 예뻐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창업까지 하게 되었다. 이게 제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SNS에서 빼독 브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의 고민에서부터 해결되어진 그 경험까지의 스토리를 이야기로 쓰시고 그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밝은 리더님의 마이스토리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구팸 가족분들도 다 마이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내 마이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해 보고 내가 이 마이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을 인스타의 재료로 활용할지 일단 나의 스토리부터 좀 정리를 해 봐야겠네요. 네, 그쵸?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쓸수록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지 지금 리허설이 없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얼마나 구체적이야 하냐면요. 내가 빼독하기 전에 나의 몸 상태부터 빼독하는 중간중간 내 경험들, 그리고 내 느낌들, 내 과정들을 상세하게 쓰고 빼독하고 나서의 나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나한테 빼독이란 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지, 나에게 유스킨은 뭔지,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통해서 마이 스토리를 정말 장황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장황하게 써서 하루는 이 부분, 하루는 이 부분, 하루는 이 부분 이렇게 쪼개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도 쓰고 피드도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쓰시고 난 뒤에는 주제별로 한번 묶어보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빼독 전, 후, 그리고 유스킨 사업하고 난 뒤에 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나누다 보면 컨텐츠라는 게 발행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 어려워질 수 있지만 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쭉 써내려가고 주제별로 묶어보고 그 주제를 하나씩 내 인스타에 풀어나가는 거죠. 음. 지금 저희 두 사람이 인스타를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말고요. 아, 해보고는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인스타를 보면 저도 지금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의 없는 사진과 글에 이모티콘 하나 딸랑 들어간 글은 약간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뭔가 글이 있으면 좋고 그 글에 이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들어가면 좀 더 매력적이고 근데 사진도 좀 매력적이다. 그럼 더 보고 싶어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네, 모두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온라인 매장을 멋지게 차릴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는 마케터기 때문에 나의 제품과 나의 스토리를 내 온라인상에서 팔려나갈 수 있게끔 재밌게 매력 있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올리면 아, 이 사람 뉴스킨 하는 사람이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빼독을 올리고 계속 뉴스킨 스토리를 풀고 이러면 나랑 팔로우하고 있는 뉴스킨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보기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줄창 뉴스킨만 올리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전략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메인 컨텐츠와 서브 컨텐츠로 나누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인 컨텐츠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뉴스킨.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좀 덜어내고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력 아이템과 주력 시스템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해보면 나도 빼독도 좋고요. 부스트도 좋고 시스템도 다 좋고 프로모션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잡동사니가 많은 잡상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이 주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메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서브 컨텐츠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럼 메인 컨텐츠는 나는 뉴스킨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품, 뭐 내가 사랑하는 뭐 헬스클럽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꼭 TR이 아니어도 되죠. 갈바닉이 좋은 사람은 갈바닉일 수도 있고 180도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주력 아이템을 결정하고 줄곧 그것만 올리는 건 매력 없는 인스타니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서브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럼 이 서브 컨텐츠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미, 내가 잘하는 거,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서브 컨텐츠로 두면 될까요? 네, 이미 저와 함께 하고 계셔가지고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 공간, 이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리는 거예요. 이 이유는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 아직 유스키는 관심은 없지만, 밝음이라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고, 최애라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 사실 우리는 만나면 명단 확장이라는 것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서브 컨텐츠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사장님들 여기까지 지금 들으시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으시죠? 메인 컨텐츠와 서브 컨텐츠를 만들어라. 즉, 나의 주력 아이템을 결정하고 그것을 매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관심사, 뭐 내가 좋아하는 공간, 혹은 나의 인생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서브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결정하고 올리는 이유는 나와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이거든요. 맞죠? 음. 자, 그래서 이 메인 컨텐츠와 서브 컨텐츠를 먼저 결정해 보시는 게 사실 가장 먼저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박임 사장님, 저기 처음에 기억나세요? 제가 아무것도 버릴 수 없어가지고 갈바닉도 올리고 싶고 180도도 올리고 싶고 막 임상도 올리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저도 저의 주력 아이템을 찾았는데 그 주력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나의 스토리를 적어보는 데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내 마이 스토리를 쭉 적어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뭐 갈바니, 부스트 모든 게 다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빼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빼독 스토리로 저는 100가지 이상의 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경험이 되게 찐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인 컨텐츠를 정하고 주력 제품을 정할 때는 나의 스토리를 쭉 적어보시고 이 단어가 나한테 가장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게 나한테 엄청난 매력이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걸로 주력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가장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올리고 싶은 서브 컨텐츠가 메인 컨텐츠와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메인이 빼독 뭐 프로젝트, SNS 프로젝트 이런 건데 사실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치면 제 피드는 골든 리트리버로 도배가 돼야 돼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마켓에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또 과감히 버려야겠네요. 메인은 빼독인데 서브는 술만 먹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덜어내고 지어내는 작업이 마케터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아요. 저번에 좋아하는 거 작성해보세요 했는데 최희 대표님이 진짜 강아지, 맥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찾고 찾았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팁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홈트를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홈트를 좀 빼독이랑 연관시킬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마케터라는 관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케터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볼까?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서브 컨텐츠가 되는 거죠. 제가 빼독을 한 이유는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예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예쁜 카페, 예쁜 공간, 예쁜 거 만드는 거 이런 게 서브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사장님 혹시 지금 쭉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게 있다면 아주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결국 브랜딩을 한다라는 건 나의 온라인 매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면 사람이 이 매장을 등에 업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팔로우 맺고 DM 주고받고 댓글 쓰고 싶어지잖아요. 일단 뒷부분은 조금 뒤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매력적인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법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나의 주력 컨텐츠 그리고 나의 서브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주력 컨텐츠는 내가 뉴스키너로서 마이 스토리를 쭉 한번 적어보면 그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서브 컨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주력 컨텐츠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그렇게 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력과 서브와 주력을 이렇게 골고루 피드에 올리면 나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나의 주력 아이템을 노출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네, 정리가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구팸 식구분들은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나의 마이 스토리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것. 그렇게 나의 스토리를 텔링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뉴스킨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적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시태그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 해시태그도 그만의 개념과 사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조금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사장님들 피드 보면은 해시태그의 사용법에 대해서 꼭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내가 쓰는 해시태그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 감정에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에 해시태그를 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만 아는, 우리만 아는 비즈니스 용어에 해시태그를 다는 게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해시태그는 마케터로서 해시태그란 나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출용 해시태그를 써야 하거든요. 해시태그를 검색용으로 소비자들은 써요. 내가 뭐 홈뷰티가 궁금한 홈케어 뭐 이렇게 쓰거나 식단이 궁금해 그럼 채식 식단 이렇게 해시태그를 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여기용해서 채식 식단 뭐 바디 프로필 준비 이렇게 저는 빼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말합니다. 커뮤니티 해시태그요? 커뮤니티 해시태그? 네네. 네네, 좋습니다. 커뮤니티 해시태그 잠깐 설명해 드리면 SNS 사용자들이 공통 관심사가 뚜렷한 해시태그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책스타그램, 오늘의 문장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쓰고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채식 식단, 바디 프로필 준비 등과 같은 자기의 관심사가 드러나는 해시태그를 말해요. 그럼 나는 어떤 해시태그를 쓰냐 이건데요. 내가 컨택할 타겟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친구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쓰는 해시태그를 자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건강 관리하는 사람이 좋아 이러면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해시태그는 결국 내가 이 해시태그를 씀으로 해서 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음.
네, 맞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아무거나 쓰는 건 이제까지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케터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도 진짜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뭐 30개 이렇게 노출 많이 되려고 30개 쓰는 것보단 진짜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한 10개 정도의 해시태그가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자, 해시태그 또 살짝 짚어봤고요. 이제는 막 해시태그 마팔하면 선팔, 뭐 선팔하면 마팔, 뭐 소통, 뭐 이런 해시태그는 이제 안 쓰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나만의 해시태그가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서 밝음 사장님도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밝음이랑 빼독하자라는 해시태그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나의 어떤 해시태그도 만들어지겠네요.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만들어지고 내 주력 제품이 정확하다면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밝음이랑 빼독하자라는 게시물을 많이 쌓아두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빼독이 뭐예요? 이러면 제 해시태그를 그냥 보내요. 그럼 그분이 그걸 검색하시면 거기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다들 자기 이름 옆에 빼독하자라고 정이랑 빼독하자, 햄이랑 빼독하자, 선미랑 빼독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고민이 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나의 정체성 찾기네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마팔하고 팔로워 맺고 이렇게 해서 계정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밝음 리더님도 몇백 명 안 되는 인스타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00명이 훨씬 넘는 인스타가 되었는데 이렇게 계정을 내가 키우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고민하고 집중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유스킨 사업 시작하기 전에 400명 채도 안 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유스킨 사업을 하지?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그래, 내가 한 거 한번 브랜딩을 적용해보자. 그리고 한번 믿어보자 하고 지금 1년째 꾸준히 진짜 빼독 브랜딩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결과 1,5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빼독 소비자와 파트너들을 SNS로 만났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들을 조금 공유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디 프로필 준비 중, 바프 준비 중, 채식 식단, 다이어트 식단, 추천, 뭐 이런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에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드를 쫙 봐요. 게시물을 보면서 아, 이 친구랑 친구하고 싶다.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막 관심과 사랑을 엄청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팔로잉을 해서 댓글과 좋아요를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마팔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계속적인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모두 다 이렇게 하시면 제 명단이 없어질 것 같지만 팁 하나 더 드리면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위치 태그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고 운동을 할 때 도림천에 가요. 그럼 그 도림천과 신림동의 위치 태그를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친구를 찾아요. 그리고 아, 이 친구랑 친구하고 싶네 이러면 우리 동네 친구 할래요? 이렇게 이제 친구를 맺는 거죠. 그럼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인스타에 들어와서 빼독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빼독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들 계정에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생각난 건 디디미니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식단 레시피를 제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엄청 발행하시는 분인데 그런 디디미니 같은 인플루언서 계정에 들어가서 댓글을 막 보면 건강관리나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저도 그거 그렇겠네요. 그렇죠. 막 저도 그거 따라해봤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저도 이거 해 먹어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 먹어봐요? 아니면 이 방법 쉬워요?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맺고 친구를 맺다 보면은 내 팔로워는 금방 성장하고 내 찐 팔로워들이 생깁니다. 이게 브랜딩 할 때 초반 계정 키우실 때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세 가지 작업하면 팔로워 1,000명 금방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해시태그,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통한 친구 늘리기, 그다음에 지역, 내가 사는 동네나 이런 지역을 통해서 위치 태그로 인한 친구 늘리기,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에 가서 거기서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크하는 거. 이거 좋네요. 이미 그 다이어트나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댓글을 달고 있을 테니까 디디미니는 디디미가 아니라
디디민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인데 건강식단 레시피를 인스타에 공유하시는 슈퍼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제 그분 계정에 가면 그분의 계정이 관심 있어서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건강, 그리고 헬스, 운동, 식단, 요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과 컨택하기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상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디디미 아까 다이소도 나오던데.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그럼 결국 뉴스키너로서 브랜딩을 잘한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건지 우리 회원님들이래. 맨날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 한번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좀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뉴스키너로서 브랜딩을 잘한다는 건 결국 나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이고요. 주력 아이템이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에 집중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고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치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뉴스키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브랜딩된 SNS만 장착하면 너무 좋은 뉴스키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SNS 프로젝트를 할 때 브랜딩이 잘 된 건 어떻게 체크해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4가지 리스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한번 공유해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평생 사랑할 주력 제품이 있는지, 두 번째는 나의 비즈니스 스토리와 가치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이것을 적용한 나만의 해시태그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나의 프로필 한 문장, 원포인트는 무엇일까입니다. 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SNS 주력은 빼독이고요. 비즈니스로는 빼독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해시태그는 발기매랑 빼독하자였고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퍼스널 브랜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 SNS 온라인 매장 원포인트는요. 죽을 때까지 예쁘게 치얼스입니다.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해서 뒤에 치얼스를 붙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4가지 질문에 딱딱딱딱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나 지금 브랜딩 잘 하고 나가고 있구나, 해나가고 있구나, 조금 더 보완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다 잘하고 계실 테지만 한 번씩 꼭 이 4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멋지게 브랜딩된 온라인 매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30분가량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그 체크리스트 4개 캡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4개를 사실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쭉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가 SNS 프로젝트를 5기 수째 하면서 이게 되는 사람은 왜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지라고 보니까 이걸 꾸준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꾸준하게 고민하고 찾고 또 생각하고 올려보고 이런 시도와 과정들이 꾸준하게 있을 때 진짜 어느 순간 이 신내림 받듯이 무언가가 이렇게 탁 나한테 장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저랑 같이 5기째 SNS 프로젝트를 맡으시면서 우리가 3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배출했어요. 5기까지 합하면 거의 400분이 저희와 함께 SNS 프로젝트를 지난 1년간 함께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의 인스타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밝은 리더님이 이 수강생은 진짜 내가 잊을 수 없다. 이런 분 있으실까요? 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위드그룹의 정희승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첫 SNS 프로젝트 1기를 커리큘럼을 다 만들었는데 최 대표님과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1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커리큘럼에 모르겠다. 저 진짜 모르겠어요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완벽한 커리큘럼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기가 지나고 3기 때 또 제 반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망했다. 근데 어떡하지? 한 번 더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와 열정으로 오셔서 매주 제가 알려드린 걸 적용하고 변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정희승 사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희승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는 정희승입니다. 네, 제 스폰서 사장님은 황은평 이에스터 사장님이시고 저희 그룹장님은 박지훈, 전지현 그룹장님이십니다. 짧게 제 마이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6년 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뭐 대위 계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태양의 후예 다들 보셨죠? 거기 보시면 유시진 대위랑 같은 계급이에요. 네. 얼굴을 빼고 네 계급만 유시진 대위랑 같은 계급이었고 전역 후에 그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30살이 지나고 매일 야식과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주변에서 아저씨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빼독을 만나면서 아저씨에서 지금은 좀 오빠 같은 모습이 되면서 사업을 지금 결정하게 되었고 울산에서 지금 서울로 상경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저희 그룹에서 이제 SNS 프로젝트도 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명단 확장을 위해서 SNS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기부터 5기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반년 동안은 진짜 모르겠단 말만 했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진짜 혼난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내가 학창 시절에도 막 그 사고 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싹 못했던 것도 아니라서 막 이렇게 혼나고 다니진 않았는데 그리고 막 최원 사장님은 진짜 한 번만 더 모르겠다는 소리 하면 이 꼬매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1, 2기 때까지는 저는 SNS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나마 좀 올리던 피드들도 못 올리게 되고 SNS를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리더 사장님들이 정희승 사장님 또 신청했대 어떡해 이거 누가 담임 맡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강희선 사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저를 다시 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3기를 좀 칼을 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반부터 좀 감을 잡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일단은 3기 시작하면서 모르겠다는 말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뭘 좀 해보자. 진짜 해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고 현재는 지금 SNS로 명단 확장에 좀 무한한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르겠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다가 결국 어느 순간 그 지루한 시간을 겪으시다가 어느 순간 마치 자전거를 딱 타는 것처럼 사장님의 피드가 막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희승 사장님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인스타 비포 애프터. 이게 이제 수개월이 흐르고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이래서 지금 희승 사장님이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팔로우가 지금 몇 명이시죠? 1000명 정도 되시나요? 700명 정도 돼요. 와, 팔로우가 700명인데 좋아요가 386개 눌리는 옛날엔 43개, 지금은 386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내 피드가 내 온라인 매장이 내가 보기에도 매력적이게 되면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지고요. 그쵸? 사람하고 네. 소통하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DM이나 댓글 같은 거를 보내면 응답률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처음에 제가 DM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답장이 많이 안 왔어요. 왜냐면 뭐 체험해 보시겠어요? 뭐 시연해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보내니까 사람들이 답장도 안 하고 뭐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딩이 되고 나서 어떠한 내 피드에 맞는 내가 이제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DM 멘트를 좀 짜서 보내니까 답변 확률이 좀 올라갔고 그 뒤로도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사람 피드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뭐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의 니즈들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DM들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답변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정말 자신 없었고 모르겠다만을 반복했던 우리 희승 사장님께서 수개월 노력 끝에 이제는 내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나의 인스타를 만드셨고 그 인스타를 등에 업고 정말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시면서 와, 여기는 진짜 무한대로 나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매일매일 50개 혹은 100개씩 노크하고 나의 온라인 매장을 전단지를 돌리고 홍보하는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꼭 SNS로 성장하시고 사장님 같은 파트너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또 SNS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우리 밝은 리더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SNS 특집 첫째 시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개념을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질문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지금 해주시는 그 질문들을 보니까 되게 SNS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일단 이런 질문은 조금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사진은 무슨 어플을 써요? 보정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밝은 리더님이 얘기하신 거, 나의 주력 컨텐츠, 나의 서브 컨텐츠를 찾는 거. 그러기 위해선 나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쭉 적어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밀착 취재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또 내일 이번 주 내내 SNS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확장해서 오늘 나의 액션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제가 PT를 좀 공유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내일 저녁 스타트업 강사님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포스터를 들고 왔고요. 대구에서 사업하시는 백만장자 원종의 사장님은 이분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 송곳과 같은 현장과 실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로 인해서 이분의 따님이 사업에 입문하셨죠. 근데 또 엄마의 열정을 또 그대로 이어받고 엄마를 또 닮으면서 따님이 또 SBA까지 달성하시고 지금 EBA, PA를 달리고 계세요.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엄마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딸이 스스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밀레니얼 딸이 결정하고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펼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는 밀레니얼 그리고 시니어 부모, 딸 어떤 분을 초대하셔도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뉴스킨이 이 정도가 되는 비즈니스였어? 엄마와 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야? 라는 새로운 관점과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진짜 비전 넘치는 세미나가 될 겁니다. 원종희 사장님의 세미나에 여러분들 내일 저녁 9시니까요. 지금부터 티업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Just Do It입니다. 사장님들,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사진첩에서 놀고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사진첩에 있겠죠? 근데 어디에도 가지 않고 내 사진첩에 놀고 있는 사진들.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그냥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냥 한번 내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어도 좋고요. 꽃이어도 좋아요. 나의 아이도 좋습니다. 음식도 좋아요. 오늘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내 사진첩에서 놀고 있는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선택하시고 내 인스타에 한번 그냥 업로드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게 왜 좋을까? 나는 왜 하필 이걸 올리고 싶을까? 나는 이거 왜 찍었을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잘하지? 내가 뉴스킨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은 뭐지? 나는 그게 왜 좋지? 이렇게 나한테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좀 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저는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의 출발점이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나를 찾는 시간 오늘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게 온라인 건물주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의 숙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SNS 특집 온라인 건물주 대기 월요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수고 교실 많으셨어요. 오늘 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